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제가 제목을 이준석 시대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냐고 또 핀잔을 주실 분들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준석에 대해서 희망을 거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정치판이 엉망진창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혹시 나을까 하고 우리가 찍어 놓으면,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좀 사회가 바뀔까 세상이 바뀔까 하고 찍어 놓으면 결국 그놈이 그놈이다. 우리는 이런 한탄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늘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준석 대표에게 속을지라도 또 새로운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아직 이준석 대표는 젊고 그동안 권력을 향해서, 힘 있는 사람을 향해서 늘 옳은 소리를 하다 본인의 손해를 감수하고 옳은 소리를 하다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준석 대표에게 희망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취임한 지 1년밖에 안 된 대통령과 맞서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저는 그 용기를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정치 경험이 없는 윤석열 검사를 우리는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요즘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시름시름 아픈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이준석 대표에게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잘 못할 때 잘 못하더라도 우리는 일단 개혁을 하겠다는 이준석 대표에게 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장래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속을 때 속더라도 이준석 대표에게 희망을 걸어봅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 개혁 신당 창당대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할 것이라는, 내가 원하는 대로 국민의힘이 개혁되지 않을 경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없을 경우 나는 탈당을 할 것이라고 한 1, 2개월 전부터 미리 예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수 패널, 또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 있는 패널들은 나와서 지금 이준석 대표는 드루킹처럼 정치 조작을 하고 있다. 탈당을 못할 것이다. 이준석 대표가 사람을 모을 수 없을 것이다. 돈도 없다. 때문에 창당을 못할 것이다. 컨테이너에 또 의지해서 정치를 할지도 모른다. 이런 비난을 마구나구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의 말이 다 어긋나자 잘 안 될 것이다. 즉 정당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논조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경험이 있고 적어도 방송에 나와서 정치를 평론할 정도라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평론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됩니다. 유튜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같이 힘을 모아서 창당 준비를 해온 이기인, 천하람, 허은하, 이들 또한 용기 때문에 24일 만에 기네스백에 올릴 만큼 짧은 시간 내에 창당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준석 대표, 이제는 또다시 대표에서 쫓겨난 지 1년쯤 됐나요? 다시 새로운 정당을 이끌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이준석 대표 본인은 많은 담금질을 했다. 담금질을 당했다.
이 담금질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위해서 싸워보겠다. 즉 개혁은 관성과 싸움이다. 그동안 관행과 싸움이다. 여기에서 쓰러지면 개혁은 실패하는 것이다. 당연히 개혁에는 기득권들은 반대를 할 것이다. 자기의 기득권을 침략당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반대할 것이다. 때문에 개혁은 전쟁일 수밖에 없다.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개혁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최근 본인이 지하철 무임승차, 65세 이상 무임승차를 폐지하겠다고 하자 줬던 것을 뺏어가는 이런 법이 어딨냐고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이러한 작은 개혁도 성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방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할 수 있겠냐. 이러한 작은 개혁에 부닥쳐서 무릎을 꿇는다면 이런 개혁은 말 살 수도 없다. 헛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여성징병제, 유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이었다 지금 빠찌를 띄었습니다. 전국구기 때문에. 또 새로운 선택, 금태섭이 하는 이런 새로운 선택에서는 여성징병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나는 여기에 반대다. 반대지만 다른 것을 우리가 같이 맞추어 가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여성징병제와 관련해서는 반대인 본인으로서 여기에 왜 반대를 하고 반대로 마무리하면 안 되니까 대안까지 내놓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생각을 분명히 밝히는 것, 우물쭈물하지 않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특징입니다. 올 4월 선거에서도 상대방을 악당으로 만드는 그런 선거는 하지 않겠다. 즉 정책 선거를 하겠다는 것이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연금 개혁에 부닥쳐서 많은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렇게 고난스럽다고 보신주의에 머문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고 우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내가 추진하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모두 동참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치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나가는 것이 애국자인 것처럼, 또 민주화 운동을 무슨 훈장처럼 생각하면서 선악을 갈라치게 하는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깨부시겠다. 즉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겠다. 개혁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정치개혁은 바른 말을 하는,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격려하는 그런 정치라야 정치개혁이다. 자기는 김종인 위원장으로부터 이런 것을 배웠다. 하기 어려운, 본인은 뭐가 뭔지 몰라서, 정치가 뭐가 뭔지 몰라서 정수장학회를 건드리지 않으면 여기에, 즉 박근혜 대표를 거부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자 김종인 그 당시 위원장이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개혁이라고 이준석 대표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혁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혁조차 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그것이 바로 암흑세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거기에 와서 축사를 해주신 모든 사람에게 다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의 용기, 또 탈당을 했던 김성식 의원과 정태근, 이 사람들은 잘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정치인들이죠. 그 다음에 금태섭 의원과 술잔을 기울이면서 서로 다름을 확인했지만 우리 다름을 인정하고
비빔밥,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어 보자 라고 다짐을 했고, 또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전화해서 격려까지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정당을 하고 앞으로 정치를 함에 있어서 국민의힘, 즉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당했다는 억울함, 분함이 정치에 반영된다면 그것은 보복의 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분함은 뒤로 밀어두고 정말 사회를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그 길만 생각해야 삿된 정치에 빠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적 싸움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싸움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즉 사심은 빼야 된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이준석 대표는 객관적인 개혁을 할 수 있다. 성공적인 개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여기 신당 창단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를 해줬지만 각자의 욕심 때문에 지금 무더기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개인의 욕심을 챙기는 창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당, 제3지대의 그 합당은 물 건너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이준석 대표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을 기립을 하게 하고, 오늘보다 나은 하면은 객석에서는 내일, 또 개혁이라고 외치면 신당을 외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함께를 외쳐주기 바란다고 퀴즈를 내듯이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장식했습니다. 한국의 희망과 함께, 새로운 선택과 함께, 미래 대연합과 함께, 새로운 미래와 함께, 이 네 무더기, 정치 무더기와 개혁신당은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마지막 메시지를 확실하게 남겼습니다. 바야흐로 이준석 시대가 도래해 왔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물론 두고 봐야 되겠죠. 지금 또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으로부터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 이 또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